본 분석은 토큰포스트와 함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더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비트코인의 탄생 명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2026 4월 기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 기사들을 보면 이 역설적인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의 현실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어떻게 반항아적 성격을 버리고 그 거대한 제도권 금융의 톱니바퀴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정체성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표면적인 가격 등락만 쫓다 보면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데이터나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보안 문제들이 겉보기엔 다 개별 사건 같지만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완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다면 가장 직관적인 지표부터 보죠. 가격 흐름과 수급 데이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6,800에서 67,300달러 사이, 즉 67,000달러 선에서 매우 무거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황은 심각하죠? 네, 이더리움은 현재 2,060달러대를 기록 중인데 특히 1,800에서 2,400달러 사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흐름의 원인을 펀더멘털 결함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외부 거시경제라는? 철저하게 날씨 탓으로 봐야 합니다. 즉, 외부 거시경제 충격의 문제라는 거죠. 최근 미국 증시에서 단기간에 시가총액 7,770억 달러가 증발하는 거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7,77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증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 증발이 글로벌 자금 시장 전반에 아주 극단적인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심리를 촉발한 거거든요. 자산 종류를 불문하고 일단 현금화를 하려는 압력이 강해진 건데 디지털 자산 시장도 이 유동성 축소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리스크 오프 심리가 수급 데이터에 아주 적나라하게 찍히고 있잖아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순누출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데요. 네, 게다가 여기서 파생 상품 시장의 연쇄작용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단 하루 만에 암호화폐 시장 레버리지 포지션이 최대 1억 7,800만 달러나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1억 7,800만 달러요? 네, 심지어 이 중 6,463만 달러 규모가 24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터졌거든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할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 원리로 이 연쇄 청산이 가격을 끌어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 자금 유출과 파생 상품 청산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시불안으로 월가 기관들이 ETF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운용사들은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잖아요. 이로 인해 가격이 1~2%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생 시장에는 빚을 내서 상승에 베팅한 롱포지션 투자자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100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현물 가격이 단 1%만 떨어져도 원금이 전부 날아가는 청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미세한 하락이 청산 라인을 건드리면 거래소가 강제 매도를 해버리는 거고요. 네, 그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또 1%도 떨어지고 이게 그 아래에 있던 다른 투자자의 청산 라인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결국 작은 매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쇄 청산, 즉 청산 캐스케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선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기계적인 이유군요. 거시경제 폭풍우가 ETF 밸브를 타고 현물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파생시장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아주 명확한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시불안이나 ETF 유출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면 과거 우리가 알던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의문이 바로 오늘 다룰 첫 번째 핵심 이슈인 지정학적 위기와 비트코인의 무반응과 직결됩니다. 네, 현재 중동 지정학적 상황이 매우 급박하잖아요. 트럼프 현직 대통령은 이란과 심도 있는 협상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합의 실패 시 화요일은 이란 전력시설과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아주 강경한 군사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측 반응도 강경하죠. 미국을 향해 이런 승리를 3번만 거두면
미국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을 보면 미군의 이란 침공 확률이 60%까지 치솟은 상태거든요. 시장이 전쟁 발발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괴리가 발생합니다. 전쟁 확률이 60%를 넘나드는데 비트코인은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위기시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의 내러티브가 바뀐 수급 구조를 이기지 못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바뀐 수급 구조라면 역시 ETF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물 ETF 상장 이후 시장 주도권이 월가의 거대 기관 투자자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이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기보다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자고 생각하지만 기관들은 전쟁이 나면 글로벌 자금줄이 마를 테니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부터 내다 팔자고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전쟁 가능성은 유가 급등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기관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실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우선 매각 대상이 되는 거군요. 지정학적 위기라는 불씨가 과거처럼 비트코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ETF 유출이라는 물줄기에 진화되어 버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치러야 하는 일종의 비용인 거죠. 비트코인이 월가 시스템에 들어간 이상 월가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제도권 편입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의 관계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비트코인이 성장할수록 달러 시스템이 위협받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 완전 정반대 분석을 내놨어요. 비트코인 생태계가 오히려 달러 위상을 강화한다고요. 독자 댓글 중에도 도대체 어떤 원리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압도적인 비중이 테더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비트코인을 사려면 먼저 자국 통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바로 실제 달러 현금이나 안전 자산을 은행 금고에 쌓아둡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담보 자산이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거래량이 폭발하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그럼 발행사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거죠. 비유하자는 비트코인이라는 대륙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깔았는데 그 철도의 모든 레일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로 만들어져 있는 셈이네요. 전 세계 자본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올수록 강제로 미국 부채를 사들이게 되는 파이프라인 구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거기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까지 더해지면 달러 지배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ETF들도 철저히 달러로 결제되고 운영되니까요. 탈중앙화 자산이 아이러니하게도 스테이블 코인과 ETF라는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달러 시스템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깔때기가 된 거네요. 대체제가 아니라 강력한 우군이라는 분석이 이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거대한 아이러니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제도권과 밀착될수록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보안 문제인데요. 세 번째 이슈가 이 리스크의 진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과거 암호화폐 양대 산맥이었던 바이낸스 창업자 CZ가 최근 인터뷰에서 SBF의 징역종을 두고 누구의 감옥행도 바라지 않지만 행동엔 결과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읽어내야 할 핵심은 산업의 자정작용입니다. 과거 거래소 창업자들의 불투명한 자금 유용 같은 중앙화된 리스크는 이제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 단죄를 받고 있잖아요. 전통금융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는 시대로 진입한 거죠. 그렇게 중앙화 리스크는 제도권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탈중앙화 영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 덱스인 드리프트에서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해킹이 발생했어요. 네, 이건 외부 방화벽을 뚫고 들어온 단순 해킹이 아닙니다. 북한 연계 조직이 무려 6개월이나 핵심 개발자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거든요. 6개월요? 이건 SBF 사태 같은 개인적, 재무적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프로토콜 코드 자체의 도살인 구조적이고 국가 단위의 리스크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익명 개발자들의 원격 기여가 많은데 북한 IT 인력들이 이걸 노리고 정상적인 개발자로 위장 취업한 거죠.
긴 시간 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핵심 코드 설계도 단계부터 자신들만 아는 비밀문, 즉 백도어를 심어놓은 거군요. 건물 시공사가 처음부터 기둥 안에 시한폭탄을 매립해둔 채 완공시켰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중앙화의 개방성이 역설적으로 국가 주도 조직에게 치명적인 취약점을 내준 셈입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신원이 확실한 인력에게 철저히 감사받았는지까지 의심해야 하는 고도화된 보안 리스크 시대에 직면한 거죠.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양쪽 모두 치명적인 리스크네요. 자, 지금까지 거시수급부터 지정학, 달러 구조, 보안까지 거대한 뼈대들을 해부해봤습니다. 이제 단기 시세 예측을 넘어 시장 해석의 나침반이 될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보죠. 먼저 알트코인 대장주 중 하나인 XRP 포지션과 유동성입니다. 네, XRP 현물 ETF 출시 후 첫 월간 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27달러 같은 극단적인 전망도 소비되지만 철저하게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순 유출은 단순 개인의 이탈이 아니잖아요. 네, 깐깐한 기관 자금들이 단기 실망 매물을 던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저항선인 2.70달러 구간을 실질적인 거래량 동반과 함께 뚫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역시 기관 수급이 중요하군요. 여기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연준, 즉 제롬 파월 의장 입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시장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네, 전파 경로가 달라진 겁니다. 연준 금리가 여전히 유동성의 근원이지만 이게 직접적인 암호화폐 시세 폭등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필터가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ETF 자금 유출입 변강이라는 필터입니다. 매일 집계되는 현물 ETF 순유 출입 데이터가 거시경제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가격 방향성을 결정짓는 즉각적인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금리라는 거시 배경 위에 ETF 수급이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네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앞서 지정학적 위기 때 잠시 언급된 폴리마켓의 규제 이슈입니다. 미군 구조작전 관련 베팅을 철회한 일이 새로운 산업 지표가 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네, 탈중앙화 기술이 국가 권력의 도덕적, 법적 경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상으로는 어떤 사건이든 베팅 대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를 투깃거리로 삼으면 당국의 심각한 제재 명분을 쥐어주게 되거든요. 예측 시장 프로젝트들이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을지 스스로 도덕적 경계선을 그을지가 탈중앙화 앱의 주류 사회 편입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란 말씀이군요. 기술의 가능성과 현실 사회 윤리 사이의 줄타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순히 차트 위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기관 진입으로 인해 거시 수급에 따라 기계적 연쇄 청산을 겪고 지정학적 위기에서도 철저히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죠. 그 기술 중심에는 국가급 사이버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요. 네,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뇌리에 깊게 박히는 건 달러를 대체하려던 비트코인이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를 견인하며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비미국 국가들은 이처럼 달러 시스템에 완벽히 편입된 비트코인 도입을 향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디지털이라는 외투를 입은 또 다른 형태의 달러 종속으로 볼 것인지 앞으로의 글로벌 자본시장 지형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